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1년을 앞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지원 방안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방문 목적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함께 머물고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이 다쳤고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뮌헨 안보회의는 그러나 소득 없이 폐막했습니다. 남가주의 최저기온 40도대의 역대급 한파와 함께 또 한 차례 큰 비가 이번 주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가톨릭교회 주교가 성당 인근에서 총격을 받아 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은 4만 6천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2주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생존자 구호 활동으로 전환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튀르키예를 찾아서 지진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1억 8,5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금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600mm 방사포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이번 방사포가 정밀 공격이 가능한 최신형 전술 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틀 만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미군 전력자산 전개에 반감을 표출하며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시금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의 가짜 평화쇼가 파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NBA 올스타전에서 팀 야니스가 팀 르브론을 184대 175로 꺾었습니다. 보스턴의 제이슨 테이텀이 MVP로 선정됐습니다. NBA 올스타전은 점수에서도 보이듯 양팀 모두 수비는 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격쇼가 이어졌습니다. 올스타전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NBA 사무국은 정규 시즌 일정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 시즌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널 대회에서 존 람이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1언더파 공동 4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듣기 조금 불편하시죠? 예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지 딱 1년인데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몰리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습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키이우 시내 중앙에 있는 성 미하일로 성당을 처음 찾았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노획한 군 탱크 등 무기고요. 성당 벽에는 돈바스 전쟁 당시부터 사망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이곳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키우 도심 내 미국 대사관 부근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은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오후 폴란드에 도착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내일 그러니까 21일 저녁에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건 계획에 없었다는 게 백악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투기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5억 달러, 우리 돈 약 6,400억 원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번 군사 지원엔 포탄과 방공 레이더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주 안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들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변함없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깜짝 방문의 목적을 KBS가 짚어봅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이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 보존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행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강했고 서방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전례 없는 국가연합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군사와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전쟁이 진행 중인데다 유사시는 키이우 방문이었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백악관 기자단에게 보내는 공식 일정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시각 내일 아침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는 것으로 돼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것은 전쟁 발발 1년에 맞춰 바이든 정부가 대외 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꼽고 있다는 걸 상징한다는 관측입니다.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을 함께 막아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는 걸 재확인한 자리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동유럽 지도자들도 만날 예정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동맹을 묶어내는 방식의 대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이 자국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한 미국을 향해서 명령할 자격이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탄약 등의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이 전장에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중국 측이 아니라 미국 측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방침은 한마디로 화해를 권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며 결국 누가 대화를 호소하고 평화를 취하려 하고 있고 누가 싸움을 붙이고 대항을 조정하는지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화해와 대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더하는 한편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말도록 미국 측에 촉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장을 만난 뒤에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중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꼭 1년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YTN입니다.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찾아서 메들리투 차우시올로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지진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튀르키예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차우시올로 장관과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지진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모든 문제에 의견을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도전을 함께 견뎌온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대응을 돕기 위해서 1억 8,5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식량, 의류, 텐트, 의약품, 생수 같은 필수 물품과 의료 서비스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은 4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2주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생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위주로 구호 활동은 전환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강진 발생 14일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과 낮 시간 두 차례의 강진이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희생자가 4만 명이 넘고 장기간 내전으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시리아의 사망자도 최소 5,800명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5,7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군과 경찰 등 총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해 80개국에서 11,500명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 잔해더미 속에서 10여일을 버틴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규모 이재민촌이 들어섰습니다.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피해 지역 건물 10만여 채가 무너졌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찾기 위해 또는 여진에 대한 공포로 버려진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프레젠트데이 휴일을 맞은 오늘 남가주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 비치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아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내일부터 남가주 하늘에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차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이번 비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는 일요일 오전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보다 떨어집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낮 최고 기온은 50도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47도, 해안 지역은 64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레지던스 데이입니다. 이 요발인다 있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이 입장료를 할인해서 관람객들을 맞게 됩니다. 또 이 닉슨 도서관과 박물관에는 조지 워싱턴과 앤드류 잭슨, 링컨, 율리시스 그랜드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역대 대통령들 모습을 한 재현 배우들이 있어서 또 가는 재미가 있죠. 같이 또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500명 방문자들에게는 체리파이 칵테일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닉슨 대통령 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는 대신에 자신의 고향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로 한 가운데 각계에서 인품과 업적에 대한 경의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질 바이든과 나는 지미와 로잘린 카터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들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백악관도 카터 전 대통령의 가족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4개월 후 조지아주 자택에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초당적인 경의 표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크레이그 셜리는 카터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업적으로 1978년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꼽았습니다. 카터 행정부가 중재한 이 협정으로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서 수십 년간 중동 갈등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협정입니다. 또한 민주당 실라 잭슨 리 하원의원도 카터 전 대통령을 미국의 보물이자 아이콘이라면서 미국에서 가장 배려심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딸도 사람들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사랑과 연민이 리더로서 공직자로서 또는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위대한 남자로서의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이 주지사를 역임한 조지아주 주도 아틀란타 카터 센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이 다니던 고향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주일이었던 어제 그에게 존경을 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어제 처음으로 결석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간암 발병 사실을 알린 2015년도에도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역대급 한파와 함께 폭우가 또 한 차례 들이닥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목감기로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22일부터 가벼운 비가 내리다 23일부터 25일까지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도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대 후반부터 50도대 초반의 추운 날씨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30도 중반 안팎으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가 LA 한인회 요청으로 오는 24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리얼아이디 신청 접수 출장 서비스를 또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이번 행사에 모두 100명의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원하신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체류 신분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후 한인회에서 예약 시간을 통보해 주고 신청 비용은 리얼 아이디와 운전면허증은 $39, 리얼 아이디만 신청할 경우에는 $31입니다. 이 지불은 현금, 체크, 머니오더가 가능합니다. LA 가톨릭 주교가 성당 인근에서 총격을 받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대교구의 보좌 주교인 데이빗 오코넬은 지난 18일 오후 1시 LA 대교구 소속인 성 요한 비안네 성당에서 몇 블럭 떨어진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코넬 보좌 주교가 발견된 구체적인 장소나 표적 살해됐을 가능성, 종교와의 연관성 등은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은 오코넬 보좌 주교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고만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은 수사관들이 이 끔찍한 범죄에 용의자를 잡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매체 엔젤러스 뉴스에 따르면 오코넬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45년간 성직자로 복무했으며 2015년 LA 대교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LA 갱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로드니 킹 사건을 계기로 소원해진 LA 주민들과 사법당국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데도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멕시코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멕시코 일간지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한밤중에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접경한 코아후일라주 토레온 시내 중심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37살의 A씨가 크리스토발 콜론 도로를 건너던 중에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서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주멕시코 한국대가서는 영사를 보내 필요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주택 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주하는 경비원과 펜스가 마련돼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도 강도가 출몰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털랜치에 위치한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몰 내에 물건을 절도범들이 훔쳐갔으니 다른 주민들도 각별한 주의를 담기라는 이메일을 주민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불과 40일 동안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 건수는 1,54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KTLA 방송 등은 LA와 벨리,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 남미 출신 주택 강도단이 활개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주택 침입 강도가 그래서 느는 요인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강도들이 타겟으로 삼은 주택의 거주자들을 꾸준히 감시하다 거주자가 집을 비울 때를 틈타 범행을 저지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미 출신 강도들은 관광비자로 방문했다가 강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배우가 어제 방송된 미국의 ABC 방송의 드라마 The Company You Keep에서 주연을 맡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38살의 캐서린 해나 김 씨는 이 드라마에서 CIA 요원인 엠마 힐 역할을 맡아 열연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드라마는 엠마와 사기꾼 찰리의 뜨겁고도 묵직한 로맨스를 다루고 있고 이 엠마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2019년도 KBS 국민 여러분을 리메이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20세기 스튜디오는 K-포맷 스크리닝 행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소개된 국민 여러분과 리메이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김 씨는 2006년 버지니아대 드라마와 심리학과 4학년 때 이 독립영화에 출연하려고 사진을 보냈다가 이것을 본 미스 버지니아 USA 대회의 관계자의 추천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버지니아 진을 거쳐 전국 대회에서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로 104주년을 맞는 3.1절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도 연합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관련 단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둘로 나눠져 열렸던 3.1절 기념식이
올해는 한나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제104주년 3.1절 연합기념식은 오는 3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 서남지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LA 흥사단,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의 국가보훈처와 LA 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합니다. 축하 공연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절반 이상의 공석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한인 대의원이 소수라 한인 영향력도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부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4일 26명을 뽑는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입후보 등록 접수가 진행된 가운데 모두 49명이 접수한 것으로 어제 최종 집계됐습니다. 프로필로 추정한 결과 이 가운데 35명이 한인으로 나타났고 입후보 등록 접수자 중에 절반을 넘는 약 10명 중에 7명이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이전처럼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LA시 99개 주민의회 가운데 최소 94곳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BHC 치킨 혹시 아십니까? 네. BHC 치킨이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에 북미 1호점 열고 문을 본격적인 미주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파머스 마켓점은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한 전초 기지로 프랜차이즈가 아닌 BHC 치킨이 직접 매장을 운영합니다. BHC 치킨은 향후 매장을 미국 소비자 입맛 공략과 미국 내 시장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파머스 마켓이 너무나 잘 아는 그 1934년에 개장한 전통시장이죠. 그래서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기 때문에 이쪽을 북미 시장 진출 1호점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HC 치킨은 이번 북미 1호점 공식 오픈을 계기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기존의 말레이시아 매장도 포함해 동남아 시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새로운 여행 정보를 담은 2023 캘리포니아 여행 가이드를 내놨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번 여행 가이드에는 캘리포니아주 12개 지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와 지도, 추천 액티비티, 할인 정보, 또 현지인들이 전하는 여행 팁들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캘리포니아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히어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가 올해 첫 블록버스터 영화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가에서 1억 4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개봉 첫 주말에 1억 달러 이상을 번 영화는 이 앤트맨 3가 처음입니다. 올해라고 해봐야 2월밖에 안 됐습니다. 앤트맨 3는 국제 흥행 수입 1억 2,100만 달러를 합쳐 첫 주말에만 2억 2,500만 달러를 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진이 앵커가 토요일도 너무 방송을 열심히 해서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나도 잘 듣고 있는데,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춥다고 하니까 또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춥대요. 그러니까요.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LPGA 먼저 가볼까요? 네네. LPGA 여자 랭킹, 세계 랭킹 1위죠. 리디하고 1년 3개월 동안 우승 소식이 없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했습니다만은 결혼하더니 새 신부 아닙니까? 결혼하더니 그것도 사우디에 가서 여자가 킹 압둘라 경제도시 그러면 어딘지 모르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우디에는 그 수도가 이제 리야드고 그다음에 홍해 쪽 이쪽으로 제타라는 도시가 있고 바닷가에 그리고
오른쪽엔 담남 다란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제타에 있는 그 골프장 로열 그린스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그 대회 아람코 사우디 레디스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코 그러면 또 뭘까? 세계 최고의 그 기업 가치를 가진 아라비아 아메리카 오일 컴퍼니의 약자가 아람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빠지고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500만 달러가 총상금인데요. 우승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 연초에 김시우 선수가 장가가자마자 우승하더니 또 리디아가도 결혼하자마자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 선수들은 가정을 가짐으로써 아주 새로운 그런 힘과 그 기술과 용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디아고는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그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서 60파타를 썼어요. 그래서 4개 4라운드 4개 21언더파 267타. 그래서 인도의 아디티 아쇼크를 한타차로 제치고요. 우승상금 75만 달러를 남편한테 바친 건가요? 같이 쓰겠죠? 대단한, 그래서 일단 1년 3개월 만에 우승을 하면서 다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네. PGA 투어는 LA 인근에서 열려서 또 관심도 많았어요. 예, 우리 집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 큰일이네. 네, 아무튼, 네네. 존람, 그 스페인의 사나이죠? 특급대회, 이것도 특급대회가 됐어요. 특급대회가 된 이유가요, 제가 주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골프가 생기면서 그 사우디에서 국펀드가 들어오고 상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PGA에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그 17개 대회를 갖다가 특급대회로 지정을 해서 일단 그 총상금을 2천만 불 이상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승 상금도 400만 달러 가까운 360만 달러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존람이 아마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이 이제 프라이빗 코스이기 때문에 많이 쳐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회원이 이렇게 인바이트하면 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결국은 17언더파 267타로 1위 맥스 호마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이번 금년에만 5개 대회에 출전해서요. 3번째 우승을 하면서 PGA 통산 10승 고지도 밟았어요. 정말로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인데 스페인 사나이가 그렇게 멋진 그런 3번째 우승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한국 선수들인데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김성현 선수가 33위, 김주영이 역시 아직도 압박을 받는지 45위를 기록했고요. 임성재가 공동 56위로 경기를 마쳤고요. 재밌다고 말씀을 해야 됐나요? 타이거 우즈가 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라운딩 도중에 일단 어렵게 컷오프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장난을 하다가 지금 9선수에 올랐다 그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저스틴 토마스하고 이제 9번을 해서 그 걸으면서 티셔츠에 걸으면서 드라이버가 자그마치 320야드를 때렸대요. 최고. 그래서 참 47살의 우즈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타를 때리고 나서 자기보다 짧게 때린 저스틴 토마스에게 여성용품을 슬그머니 주어졌대요. 근데 이게 저스틴 토마스는 이제 절친이니까 우즈와 이제 웃음을 터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전파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 됐고 여성을 비하했다 하는 그런 그 아주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USA 투데이는 15살 난 딸이 있는 우즈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이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2라운드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쁜 점 없는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적게 나가니까 너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즈는 이 대회가 좋은 5번이나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대회에 왔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고 또 이번에는 그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그래도 우주를 따라다니는 갤러리가 거의 전체 갤러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런 제네시스 대회가 일단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메인 스폰서였기 때문에 멋진 경기에서 존 람이 스페인 사나이가 3승을 올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NBA는 올스타전 경기가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뭐 또 플레이오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NBA 올스타전이 이렇게 재미없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제 너무 재미없었어요. 전 그래서 그 올스타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서. 일단 르브론 제임스 마치고
르브론 제임스로 일단 경기를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앞으로 경기가 23경기 남았거든요. 23경기 남았는데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레이커스가 그래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2.5경기가 남았고 플레이오프 직행까지는 4.5경기를 앞서야지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번 작년 시즌에도 결국은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 모두 출전을 해서 아주 꼭 해서 LA 레이커스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지금 레이커스 팬들을 조금은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120대 101로 승리하면서요. 전반기를 27승 32패로 마감을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13위에 그친 레이커스를 올스타전 이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남은 것 같고요. LA 클리퍼스는 61전 33승 28패로 플레이오프 나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위에는 덴버가 41승 18패가 되고 있습니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WBC가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3월 9일 호주, 3월 10일 그 숙적 일본과 경기를 갖게 되고요. 12일 체코 그리고 13일 날 중국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2위에 올라서 다시 또 세컨 라운드에 올라가서 2위 또 올라서 그래야만 미국에 와서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월드컵의 어떤 그런 기쁨을 야구에서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주말에 이틀간에 걸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게 전술핵을 실을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4발이면 남한의 공군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600mm 방사포를 동원해 사격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가 각각 395km와 337km 떨어진 동해상 가상표적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600mm 방사포는 정밀 공격이 가능한 최신형 무기로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해뒀다고 위협했습니다.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하여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발사 1시간여 만에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 각각 390km, 3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도발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전략폭격기 B-1B 등이 동원된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언급하며 한미가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 또 실시간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으로도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함께 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비행체가 떨어지다가 갈라지면서 불꽃이 튀더니 곧 사그라집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이 낙하하는 모습인데 우주로 올라갔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마찰 열 때문입니다. 미사일 탄두가 이 열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정상 각도에서 발사해야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각 발사였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다며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실 수많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화성 17형이나 15형 가지고 한국을 쏠 이유는 없거든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화성 17형 ICBM과 달리 화성 15형은 개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어 이번에 연속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15형으로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ICBM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평양 쪽으로의 정상각도 발사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영내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강한 규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시험한 지 얼마 안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우리의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자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인 쌍궤 병진 사고와 단계적인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전개에 주목한다며 화성 15형 발사 관련 북한의 발표와 더불어 최근 여러 차례 유관 각 측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ICBM 발사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미일 간의 최근 연합훈련도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찰 풍선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의회의 외교 군사 분야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에서 외교위와 군사위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 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 군사 금융 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